안녕하세요. G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규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통을 좀 중요시하고 실력을 좀 중요시하고 그리고 출산한 모든 여성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번에 개인적인 사정이란 게 바로 방송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아이가 이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징조가 좀 있어서 바로 입원을 하는 바람에 제가 나가면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산모아기 다 건강하게 출산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요즘 들어서 그 5일 만에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이 갑자기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하는 출산의 경험을 약간 간접 체험한 김덕규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딸아이고요. 건강하게 잘 태어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준마도희님, 김재성님, 장순광님, 재성님, 은선님, 그리고 임창호님, 김재성님 아까 읽어드렸나? 에이스페이님, 윤정님, 순영님, 그 다음에 소영님,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ICH님, 시냅스님, 승미조님, 그 외 축사모부터 뭐 유영규님,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랭킹 시스템에 의해잖아요. 쉬워요. 생각보다 쉬운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모르죠.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번에 등록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테고리에 알고리즘이 있다. 그걸 이제 검색으로 덧붙여서 이 두 개가 조합된 형태로 노출의 형태를 형성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가지면서 또 랭킹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좀 더 잘 팔려면 요즘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번 달 말에 100명을 목표로 가죠. 그죠? 100명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 뭐 좀 중간에는 마음을 놓고 계셔도 돼요. 단 언제? 6월 며칠이었죠? 6월 며칠인가 우리 그 농민 봉기의 달이라 그래갖고 날이라 갖고 농민 봉기 일어나는 날이 6월 며칠이야? 30날이군요. 그죠? 6월 30날. 6월 30날은 세상이 무너져도 갑자기 뭔가 되게 큰일이 일어나도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2시에. 들어와서 좋아요를 따발총처럼 누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100명을 넘겨보는 약간 이런 미션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죠. 도와주실 거라 믿고요.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영혼을 파는 강의 그리고 뭔가 안 알려줘도 되는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는 그래서 좀 더 우리 판매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날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30날 다 같이 모여서 G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이 영상의 라이브에 100명이 넘게 참여하는 약간 그런 모습,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채널은 뭐 굉장히 많이 보지만 우리 일단 100명을 넘겨보자. 소박한 꿈이죠. 한번 꿈을 이루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전달 드린 겁니다. HS님,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우리 그 사이버 친구잖아요. HS님 딸 생겼습니다. 축하 빨리 남겨주세요. HS님한테 축하를 좀 받아야겠어요. 축하를 좀 해주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랭킹 시스템, G마켓이랑 옵션인데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그 사이트의 색깔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다루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이트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로직은 거의 똑같아요. 11번까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인님, HS님 감사합니다. 넘어와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인데 상품명과 카테고리 딱 적어놨잖아요. 이 기준을 시작으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이트도 다 똑같아. 그럼 이 기준은 뭘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G마켓 옵션 11번과 인터파크는 우리가 9세대들, 그러니까 뭐 한 판매 한 5, 6년 정도 한 사람들의 9세대예요. 늑다리들, 고인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채널이 오픈마켓이다라고 인지를 하면서 창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 시기에는 이 로직이 다 똑같아. 거의 비슷해. 어떤 시기냐면 G마켓이 뭔가를 먼저 하면 옥션에 반영되고 11번가가 따라하고 인터파크가 따라와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렇게 물려갔었기 때문에 4개 사이트가 굉장히 똑같았었는데 최근에 근 한 2년 정도 된 것 같죠? 2, 3년 동안 스마트 스토어랑 이제 쿠팡이 자꾸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그쪽 로직이 이제 뭔가 이 4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개 사이트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공부하시고 그런 다음에 G마켓에 오면 똑같은 기준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는 이랬는데 여기는 이러나요? 여기는 이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100명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뭐 목표를 상실해서 그냥 떠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 물론 안일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실력만을 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G마켓 옥션 왜 질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우리가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100명을 넘겨야 되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실력 방송의 어떤 의미를 좀 더 주기 위해서 분야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쿠팡의 로직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게 난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 변경 공고 떴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게 개선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계속 이뤄질 건데 약속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아직 제가 뭐 정확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제 변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고객이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게 좀 더 합리적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로직은 맞느냐라고 했을 때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측면이냐면 잠깐 사담을 좀 나눌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전자는 어떤 경우냐면 무조건 판매량이 좋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 있다가 판매량이 조금 떨어지면 이렇게 밑으로 와. 그리고 다시 판매량이 많아지면 다시 이렇게 와. 이거 정상적인 로직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어떤 로직은 뭐 마켓을 지칭하진 않을게요. 새로 들어온 로직은 뭔가 패턴을 맞추거나 선호도라고 하는 건 그 시기에, 그 시즌에, 지금 같은 여름 시즌이 오니까, 뭐 여름 용품이나 아니면 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뭐 모기 용품, 뭐 벌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어떤 상품,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시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밀고 들어오면은 얘가 판매량이 많지 않아도 그냥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어느 사이트는 그냥 특정적으로 뭐 물류에 넣어놨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높거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이제 로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상품 좀 위로 올려야 돼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도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판매량만으로 이 노출의 순위를 결정하는 게 맞느냐? 고객 입장에서, 우리 입장 말고요. 고객 입장에서 그게 쇼핑하는 게 편하냐? 아니면 그거를 계속 롤링 시켜주는 게 고객한테는 그 시즌의 상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냐인 건데 판매량이 높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잘 생각해보면 판매량이 높다라는 건 결국엔 고객이 선호한다는 상품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오래됐던 뭐 전통이 있든 이게 뭐 근본이든 이런 걸 좀 떠나서 그냥 일단 판매량이 막 좋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 근데 그 판매량이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경쟁의 기준이 아니라 행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로 올라와서 고착화되어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이 좋은 거냐 고객한테 그게 좋은 거냐 아니면 이게 뭐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도 결국에는 그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예상해서 그런 뭐 키워드 조회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상품 위로 올라와야 돼 라고 하는 그 연관성을 따져갖고 위로 올리는 게 맞느냐 전자와 후자 이렇게 둘 중에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맞냐라는 거예요. 사실 고객이 쇼핑할 때는 사실상 후자가 좋을 때가 있고요. 그런 이제 아이템이 그런 쪽에 몰려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판매량이 꾸준하게 좋은 상품들이 이렇게 쭉 일반적인 생활용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사러 들어왔는데 후기의 양이 많거나 구매 숫자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 상품에 끌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시즌성을 맞췄다라고 해서 그 상품이 올랐는데 얘가 후기가 없고 그냥 구매 숫자가 3이야. 근데 얘가 거의 뭐 1페이지 상단에 있어. 이건 또 뭐지? 라고 하는데 고객이 그거를 보고 구매를 하는 또 아이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상품에 대한 어떤 기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게 맞냐, 뭐가 틀리냐는 사실 뒤섞여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두 개가 같이 로직에 포함되어서 그 랭킹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뭐 아이템마다 그걸 좀 구분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그걸 누가 구분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런 로직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도라고 표현하는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검색 정확도. 정확한 카테고리와 정확한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잘 맞고 그다음 카테고리 개편이 일어나면 그거를 담당자가 수작업으로도 이제 수정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큰 틀은 이제 뭐 기획단에서 하지만 이제 영업 쪽에서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데려가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상품명 노출의 기준이 어떤 패턴이나 정확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아무것도 개념이 없더라도 G마켓 옥션, 실버가 인터파크 이런 데들은 그냥 조합을 단어를 막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알아서 이제 노출이 좀 되는 형태죠. 그게 뭐 카테고리에 맞든 안 맞든 일단은 나열해놓고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거마저 이제 좀 잘 맞춰놓고 하면 판매량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더 많은 키워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점이 있는 게 이제 수정 불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실버가 인터파크는 제외하고 G마켓 옥션은 2.0 상품으로 등록을 했을 때 이제 상품명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요게 조금 이제 판매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수정의 가능함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이제 적합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턴이 맞아야 돼요.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지. 여행 시즌에는 조금 더 가볍고 그 다음에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유모차가 나가고 겨울철에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디럭스 같은 상품들이 좀 더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들 그 패턴이 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명 노출 기준의 이제 패턴과 속성이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상품이더라도 스펙이 뭐냐에 따라서 그 상품에 속해져 있는 기능의 어떤 특정적인 거, 뭐 캠핑 테이블 안에서도 이게 뭐 그 친환경 그거를 좀 받았냐, 그리고 이게 뭐 원목 중에서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거냐, 그리고 이 크기가 얼마 정도인 거냐라고 하는 것들, 뭐 서랍장 쪽에 가면은 1200짜리가 되게 막 인기가 많고 그다음 1500을 넘어가면은 뭐 조금 좀 시들시들하고 3단이냐 5단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속성과 패턴에 의해서 순위가 좌지우지 된다. 내가 아무리 잘 팔았더라도 시즌에서 내가 안 맞으면, 선호도에서 안 맞으면 내 건 뒤로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영원한 1등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정확도나 개편이라고 하는데 저기 이제 노출 기준에 태그라고 되어 있잖아요. 키워드를 이제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 순위는 뭘로 결정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딥하게는 이야기하기가 좀 뭐 팩트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연구하고 판매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지만 그거를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의미 없음 뭐 이렇게 넣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뭐가 편하대요? 선호도 기준에 맞춰갖고 뭔가를 자꾸 막 해야 돼. 근데 뭐 상품 두 개가 막 연속으로 내거 순위권에 들어가진 못해. 보통 하나만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게 좋으냐, 아니면 판매량만으로 그냥 하는 게 맞냐. 근데 이제 뭐 상품명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어의 조합이 맞냐, 쉬운 걸 할 때 단어의 조합이 맞냐, 그래서 이거의 판매량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판매량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냐, 아니면 이거 패턴과 이제 속성 이거를 맞춰서 그 다음에 시즌성을 반영하는 게 맞냐, 이런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장님들 의견을 좀 들려주시죠. 네,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3번? 그냥 니들이 좀 해줘. 그냥 순위나 노출의 기준도 그냥 해줘. 뭐 내가 수수료 더 주고 뭐 성과급 더 주고 뭐 이런 것들 내가 할 테니까 그냥 해줘. 뭐 이런 거.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번호를 남겨주세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동안 뭐 질문 온 것 좀 볼게요. 7월 1일 글자 100바이트까지 할 수 있다고?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죠. 100바이트면 50자죠. 25자가 아니라 50자. 네, 50자를 할 수 있는 기준. 실버가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100바이트잖아요. 거기는 근데 굳이 길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변경에 대한 이야기 좀 있으셨고, 뭘 많이 달아주셨네요. 2.0 상세 HTML 허용. 좋네요. 1.0 상품과 같이 상세 설명 작성해 호스팅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 에디터 길이 제한 해제. 이거 진짜 좋은 거죠. 4만 픽셀이 해제된다는 얘기죠. 아주 좋습니다. 9만 픽셀까지. 지금 12만까지 였으면 좋겠는데, 보통 제가 상세 페이지를 다른 판매자들 걸 재봤거든요. 진짜 긴 사람이 한 16만 픽셀까지 가더라고요. 그 흔치 않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뭐 변태 수준이야. 뭐 내리다가 막 팔목 나가. 엄청 힘든데
평균적으로는 9만 픽셀도 충분한데 한 12만 픽셀까지 늘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보통 12만 픽셀까지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품명 글자 수 제한 해제. 오케이. 저건 위에 얘기해 주신 거. 오케이. 요런 거. 요런 거. 답답하다가 커피를 써주셨다고요? 뭐야? 이해가 안 된 거야? 뭐야? 1, 2, 3번은 아무도 안 남겨주시죠? 1, 2, 3번. 1, 2, 3번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혹시? 충격적인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내 상품에 맞춰서 나는 시즌성을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면 그냥 단어의 조합을 만들어 놓는 게 낫다 뭐 본인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 판매자들이 뭔가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꿍해요 좀 약간 속 좁아 보여 뭔가 의견을 내면 우리 의견을 긍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냥 속으로만 앓고 있는 거야 그냥 좀 해주지 지금 니네가 해줘 막 결국 해줘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옳다 그리고 내 아이템은 이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논리에 맞게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 3번도 있고 1번 장현정님 3번이라고? 해줘? 해줘 좀 해주라 뭐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거의 많은 분들이 1번이네요 그러니까 G마켓 옵션의 어떤 노출 기준을 그래도 좋아하는 거죠 예전부터 익숙하기도 하지만 뭐라 그럴까 갑자기 내 순위가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은 거를 싫어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큰 판매를 약간은 거부하고 있는 거야. 사장님들도. 그 말에 조금 동조하시나요? 공감해?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올리려면 단순하게 고객이 좀 많이 사주고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시즌성도 반영된 거고 선호도도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좀 이렇게 좀 판매량이 좀 유지가 되고 내가 서비스적인 측면이 좀 더 좋아지고 하면은 좀 그 점수도 같이 반영이 돼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특정 사이트가 뭔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날아가면 야 그날은 뭔가 밥도 안 먹히고 괜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약간 그런 게 와. 그리고 막 고객 세트 채팅으로 막 하려면 막 혈압이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 그날 이제 매출이 끊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매출이 끊겨져 있는 그 공백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완전 너무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위험성이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죠? 네,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그 사이트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매를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고. 네임 블리츠 님이 단어의 조합이면 이것저것 붙여서 상품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 게다가 경쟁 상품이 많으면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끝에 가면 다 맞나. 그럼 결국엔 상품으로 승부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선호도랑 그 다음에 경쟁력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레인 블리츠님이 얘기한 거에 조금 더 덧대면 우리가 지금 첫 장표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블리츠님의 의견에 제가 하나만 덧대면 솔직히 G마켓 옵션은 AM 제도가 사라져야 돼요. 특정 판매자를 가지고서 위로 이제 행사 이제 계속 잡아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위로 고착돼 있으면 실제로 이제 중소셀러 중도 포함할게요 중소셀러가 기회를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도 행사하고 싶고 우리도 공정 경쟁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는 광고만 해야 되고 그들은 광고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 똑같은 전환과 객단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상위 판매자들처럼 일단은 AM 셀러가 관리하는 셀러들처럼 우리가 상품 구성과 공급가의 기준을 가져서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상품의 어떤 구성 요소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과정하에 전환과 객단가가 똑같아. 근데 이제 요 유입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SNS하고 유튜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외부 채널에서 고객을 끌어와야 되는 거야? 이것도 사실 조금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동일하게 행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마련해 준다든가 정책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옳은 방향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복잡하고 되게 어려운데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그 개발이 조금 늦어진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장순광님도 상품명 글자 쓰자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좀 더 많은 키워드를 늘려두고 하는 거겠죠? 그죠? 네.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냥 어느 특정 카테고리가 아니라 가전을 쉽게 얘기해 드리면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메인 키워드 이거 더 이상 그 이해 늘 게 없어. 늘 게 없는데 이거 있으면 뭐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내가 어느 특정 카테고리에 가면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는 이제 또 있어요. 그런 카테고리가. 그런 카테고리는 마구 넣어야 돼. 크기에 인치를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키워드가 너무 많은 거지. 쉽게 단화, 스니커즈, 슬리본 이런 애들을 다 넣어야 되는 거야.
엄청 많이 넣어야 돼. 거기다 막 남자도 넣어야 되고 뭐 여자도 넣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뭘 또 넣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사에 어떤 문구를 또 앞에 넣어야 된다든가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넣으려고 하는데 제한이 너무 있으니까 이거를 채우다가 띄어쓰기 연구하다가 막 하루가 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죠.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채우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한을 너무 빡빡하게 뒀더니 넣으려고 하는 기준의 한계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난 100바이트 아니어도 된다라고 봐. 100바이트 아니고 80바이트여도 사실 관계가 없어요. 40다 적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어떤 뭐 마켓의 어떤 기준들이 거의 다 100바이트로 됐다라고 하는 건 그 100바이트를 만들 때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100바이트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뭐 딱 떨어지는 거 50바이트 아니면 100바이트야? 뭐 75바이트도 돼요. 상관없어. 그건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50, 100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만드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어떤 연구의 결과가 있겠죠. 뭐 공개되진 않지만. 그리고 광고 안 하면 상위 노출 또는 상위로 가기 힘들겠네. 그쵸? 기본적인 광고 시장이에요. 제가 이제 한 이틀 뒤쯤에 제가 그 어딘가에 가서 뭔가 녹방을 찍는데 녹화 방송을 찍는데 거기에 이제 간략하게 한 30분 정도를 그 오픈마켓에 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광고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광고 시장이잖아요.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뭐 광고 시장이 아닌 데가 없잖아. 다 광고를 해야지만 일단은 1페이지의 상단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이트들이. 근데 여기에서 내가 광고를 안 하면서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을 갖는다? 어떤 목표를 그렇게 정했다? 그거는 나는 안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판매를 조금 더 오래 해보고 잘하는 사람들은 아이템이 하나를 성장시킬 때 이 상품의 맥스 광고비가 얼마까지지? 그러면 내가 이 고정적으로 이 지출이 일어날 때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나는 이 아이템에서 고정적으로 뭘 건드리지 않아도 광고만 꾸준하게 하면 유입 전환 객단가가 잘 맞아서 월에 나는 이익을 이만큼 챙겨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얘기냐면 내가 물류에다가 상품을 넣어놨잖아요. 로켓배송 같은데. 그래 넣어놨어. 근데 내 물류는 한정적이잖아요. 내 거를 막 미친 듯이 가져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그걸 돌리면 결국엔 내가 한 달에 이만큼의 입고를 시켰을 때 로켓배송이 이만큼 팔리니까 나는 이익을 이만큼 가져갈 수 있어. 수수료 다 제외하고 이게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물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품을 막 사람들이 막 뭐 100% 다 좋아해. 그럼 막 계속 늘어나서 어느 순간에도 멈출 거 아니에요. 그 맥스의 기준이 있다고. 그걸 최적화라 부르는 건데 결국에는 내가 이걸 맥스를 해놓고 고정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광고를 하냐 아냐의 개념이 아니야. 뭐, 늘 얘기 드리지만 내가 이거를 광고하면서 팔 거냐 물류에 넣어놓고 팔 거냐 이번 달의 주제이기도 했죠. 그러면 내가 이걸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할 때 내 상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광고만 해도 찾아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보여줘서 판매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준점을 보는 거지. 내 상품은 최저가의 기준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구매하는 상품이냐 아니면 바로 내일 받아야 되는 상품이냐. 이게 완전히 갈렸잖아요. 물류의 시대니까. 좀 비싸도 물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고객층이 많이 몰려가 100으로 기준을 봤을 때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검색하고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냐. 이걸 이제 부피의 기준으로 보기도 했고 크기, 무게 요거의 기준으로 보기도 했고 그 뭐죠 유통기한의 기준으로 보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이 뭐 IT 기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이걸 뭐 아이폰을 내가 샀어. 내일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좀 필요해 막 내일 당장 필요해 막 느낌이 당장 내일 안 받아도 되거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욕구가 너무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내일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은 로켓배송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스마일 배송 가서 사고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 것들의 이제 움직임을 내가 그걸 잘 보고 있냐라는 거지. 그걸 잘 보면서 내가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 물류를 태울 거냐 등등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그걸 이제는 좀 판매 방식을 양쪽으로 갈라치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던 거죠, 그죠? 뭐 얘기하다가 뭐 3,000포까지 빠졌네요. 네. 첫 장 하는데 지금 23분 걸렸습니다. 네, 빨리 갑니다. 노출 점수는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다. 기본 개념이죠. 등록을 얼마나 잘하냐. 고정 점수를 내가 어디까지 쌓을 수 있느냐. 만점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다가 판매되는 어떤 지수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하면서 생기는 점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간의 입금 잔수 및 금액 판매량 주문 건수와 매출액인데 주문 건수와 매출액 중에 매출액을 조금 더 우대합니다. 당연히 매출액이 높은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점수 중에 배송 응대 후기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운영 점수에 해당하죠. 위에 이제 두 가지는 내가 판매하면서 실적이 생기면 알아서 채워지는 부분들인 거예요. 배송을 잘하고 응대를 잘하는 건 기본적인 판매자의 덕목이죠. 거기에다 그걸 잘하고 상품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고객이 이 상품 쓰레기야 이렇게 후기 안 달잖아요. 그죠?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다 가능한 겁니다. 이 점수의 항목이 조금 더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 후기도 일반 후기와 그 다음에 상품 포토 후기, 포토 후기, 프리미엄 상품 후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포토 후기가 우대를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포토 후기 이벤트를 하셔야지, 상품평 이벤트 이렇게 걸어놓고 하시면 일반 후기만 계속 생깁니다. 네. 아주 피곤하죠. 그죠? 갑자기 고객한테 후기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거야. 일반 후기만 쓰는 거지. 상품평 후기가 아니라 프리미엄 상품평 후기, 포토 후기, 사진을 포함한 후기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고객 혜택 점수, 리스팅 광고, 판매자 할인, 그다음에 포커스, 프리미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리스팅 광고요. 그리고 검색 정확도 지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등록 시간에 배웠던, 누군가가 검색을 하면 부합하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 요 얘기 들었었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게 클릭 지수, 실적 지수, 최진성, 구매 평수, 찜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신뢰도,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카테고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인성을 반영한 카테고리. 근데 카테고리는 웬만하면 변동이 없으니까 거의 통합적인 카테고리죠. 거기에 이제 상품명에 포함되는 기준이 선호도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밑에 나오는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부합이 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의 정확도 기준에 적합도를 맞춰갖고 싹 등록을 해줘야 되는, 그 외의 것들을 넣으면 지수가 떨어져서 노출 자체가 안 돼버리는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뭔가 쭉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 찜수 적혀져 있는데 저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명 SEO 패턴 방금 얘기했던 거고요. 네. 여기에 연관도와 그다음에 선호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이트예요, 로직 자체가. 그리고 지마켓 상품 노출 지수는 뭐냐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거 캡처받은 거예요, 고객센터에서. 제가 그냥 뇌피셜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이 고객센터에 있던 거 그대로 캡처받아드린 거야. 밑에 보면 카테고리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검색 정확도. 지금 고객센터 가서 이거 찾아보시려면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둘이 뭉실하게 뭉개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소장하는 장표 중에 하나죠. 그 어떤 강사도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로직의 강의안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좋죠?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 이제 노출이에요. 영역별 노출. 우측에 있는 거 이제 실론과 PC 노출이죠. 여기 좌측에 있는 게 이제 G마켓, 옥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일반 상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등록을 하면 그냥 일반 상품에 있는 거야. 그리고 포커스를 달아주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 프리미엄을 달아주면 포커스나 프리미엄, 옥션 프리미엄, G마켓 포커스 이걸 달아주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슉 이동.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광고는 분신술하는 겁니다. 분신술. 이쪽에 쭉 있으면서 분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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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술. 이해되죠? 그럼 맨 밑에 거만 이동, 나머지는 분신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광고의 디테일은 김대웅 차장님한테 배우세요.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측에 똑같죠? 뭐 굳이 설명 안 해요. 넘어왔어요. 넘어오니까 모바일 쪽에서는 상단에 있었던 이 5구자가 사라지는 거야. 둘 다 어떻게 똑같은 비슷한 로직을 가지고 있어. 요렇게.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 상품 보이세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6구자가 보면은 여기는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10구자죠. 구자 수가 줄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동일한 광고냐 라고 했을 때 동일한 광고가 아니에요. 네, 모바일에 따로 설정해 줘야 되죠. 그죠? 네, 요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파워클릭 라이트는 동시 노출, 동시 노출, 플러스 상품만 따로 노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뭔가가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PC랑 모바일 중엔 상단 광고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중단에 있었던 고정 광고인 플러스 상품이 구자의 영역 자체가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구자 수도 줄어든다. 따로따로 광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11번가의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 이제 가격 비교 요거예요. 요거. 순위권에 들어오면 이 집계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판매량인 것 같아요.
판매량인데 브랜드를 등록한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가격 비교 낑기는데 21번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이건 G마켓 옥션 담당자가 봤으면 좋겠어. 이게 괜찮아요. 제가 꽤 많은 판매자의 로직을 봤는데 상위권에 올려놓고 로직을 딱 보면 사람들이 특이하게 여기에서 가격 비교를 하더라고. 와, 엄청 신기해요. 그냥 저게 최저가의 기준이 나오면 저게 진짜 최저가라고 생각하나 봐. 실제 가격 비교에 밖에 나가갖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이 안에서 봐. 너무 놀랐어요. 아니, 뭐 이런 고객이 다 있어? 고객은 아직 단순합니다. 네, 잘 속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꽤 괜찮더라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옥션 노출 지수는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주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프리미엄 플러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가 붙어. 포커스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원래는 포커스 프리미엄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뒤에 플러스라고 하는 게 붙기 시작하면 판매 점수에 플러스 20%, 30% 이런 식으로 뭔가 점프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이라고 예전에 옥션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를 예전에는 프리미엄에다 주목을 달 수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리미엄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꼭 따라야 돼요? 뭐 프리미엄 플러스, 뭐 포커스 플러스를 꼭 따라야 돼요? 한 달 기준 유지 조건이 16,000원이거든요. 포커스 한 달 유지 조건이 12,000원이에요. 그럼 12,000원에 16,000원을 더하면 28,000원이잖아. 한 코드에 28,000원을 투여하는 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포커스만 다세요. 프리미엄만 다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제 품질지수 삭제됐죠.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품질지수는 다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지수 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배송 스코어라고 있는데 없어졌다고는 하나 이 점수는 존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존재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만점이에요. 어떻게 이걸 마이너스 될 리가 없어.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당일 발송 체제잖아요. 당일 발송을 설정을 해놓고 몇 시까지 주문이면 내가 오늘 출고 이렇게 설정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발주 확인 후 플러스 2일까지만 출고를 하면은 만점이었다고. 이게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빠른 배송에 서로가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전체 사이트가 발주 확인 후 플러스 2일, 그러니까 3일 내 배송이 기준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배송 스코어의 점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몇 시까지 주문하면은 당일 출고, 막 심지어는 뭐 스마일 배송은 내일 새벽 도착,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만점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뭐 무료 배송이 되게 우대된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봐. 내가 10,000원짜리를 팔아요. 2,500원이 배송비라고 칠게. 그러면은 10,000원에 2,500원 녹이잖아요. 그죠? 12,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착불 성결자로 팔 거면 10,000원에 등록해놓고 2,500원 따로 받잖아요. 그러면 아까 3일간의 입금자 수의 금액이야. 그러면 10,000원과 12,500원 하나씩 팔렸을 때 누가 더 매출액이 높은 거예요? 12,500원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 명의 고객이 들어와서 여러 개를 사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으로 설정해 놓고 배송비를 따로 받습니다. 거의 보세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판매 상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떤 기준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그냥 한 명의 고객이 들어와서 하나씩 사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500원에 무료 배송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배송이 위로 올라간다. 무료 배송 점수도 있겠지.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다면 무료 배송이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판매를 하면서 로직 자체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검색 정확도는 밑에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두 개의 로직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 하기 전에 질문이 좀 있어서 지금 잠깐 볼게요. 배포하는 강의 자료가 따로 없을까? 이거 제가 올려놓지 않았나요? 저번에 올려드린 걸로 아는데 그 링크 있으면 찾아갖고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올려서 제가 어차피 목요일 하니까 목요일 날 또 오세요. 그때 다시 올려드릴게요. 하하호호히히님. 네. 네. 뭐 6월 30일 날 오시든가. 네, 뭐 그때 되고 뭐 오실 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강의 자료 좀 줘라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파워클릭과 파워클릭 라이트의 차이는 뭐냐? 뭐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라이트 영역 자체가 다르잖아요. 위에 이제 먼저 둘러보세요. 뭐 이 상품은 어떠세요? 이거잖아요. 먼저 둘러보세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상품 어떠세요? 밑에 나오니까 8개 나오는 건데 그 PC에서는 중간에 중간에 그 이름 뭐야? 오늘의 상품이에요. 그게 중간에 껴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바일에 가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오고 파워클릭 라이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 상품은 어떠세요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바일에서는 16구자가 연속으로 파워클릭인 거지. 그치? 요 차이점이죠.
그 차이점. 그리고 입찰 광고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10원 단위 경쟁이죠. 네. 입찰과 낙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설정하면 노출. 이걸 뭐 순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는 3위를 하겠어. 뭐 2위를 하겠어. 아니면 뭐 금액으로 하겠어. 뭐 이런 겁니다. 네. 아, 빌드업이라뇨. 빌드업이라니. 아, 빌드업 맞아요. 네.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100명 넘겨보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자, 넘어와서 이제 회원 등급인데 파워딜레 목매든 사람들이 있어. 좀 하지 마요. 옛날에나 그랬지. 뭔가 뭐 배지가 좀 있어 보이니까 뭔가 국회의원 된 거 같고 요게 막 사과나무 달고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세월호 아이고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 이렇게 틱 다는 거 이렇게. 네. 그런 어떤 파워딜러예요. 파워딜러. 그런 거를 딱 달았을 때 막 노출 점수가 막 소름 끼치게 위로 올라가냐? 안 그래요. 안 그래. 노력하지 마요. 노력하지 마. 그냥 일반 딜러여도 상관없어. 오히려 위에 설명한 것들을 그냥 잘 하시면 된다. 근데 개념을 설명드려야 되니까 구매를 하든 판매를 하든 1점입니다. 그 1점이 누적으로 계속 쌓여서 400점이 되면 파워딜러를 달아요. 그리고 1개월 유지 조건이 뭐냐면 저 10점이에요. 10점. 1개월 유지 조건이 10점. 그러면 저 10개를 팔면 된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유지 조건이 어렵지 않아요. 추천 점수 그냥 후기 50% 이상이잖아요. 저거는 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달든 안 달든 언젠간 달리는데 금방 달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판매 열심히 하시면 되고 옥션에도 이런 게 있죠, 그죠? 뭐 최우수 판매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판매 금액 1,000만 원 이상, 판매 건수 300건 이상을 월에 조건을 부합하면 그리고 배송 우수, 응대 우수, 상품평 우수 요건데 90% 이상의 달성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구나 해요. 이거는 웬만해서 다 해. 근데 이제 앞에 조건인 매출액 1,000만 원 이상과 판매 건수 300건 이상인데 내가 물건을 100만 원짜리를 팔면 10개만 팔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1,000원짜리를 팔아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쇠가 빠지게 포장을 해야 돼요. 힘들어요. 네, 요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죠. 그 객단가가 얼마냐에 따라 다른 거. 대신에 판매 건수 300건은 내가 100만 원짜리를 300개를 팔려면 어이구 힘들어요. 근데 1,000원짜리 300건 파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마켓이 이게 그리고로 되어 있어요. and로 또는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별해야 됩니다. 혹시나 옥션도 저렇게 표기했는데 그리고면 이거는 네, 분리해 주는 게 맞겠죠. 그죠? 이런 기준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거는 사실상 이게 저희는 조금 마이너하다 생각해서 저도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 마이너하다 생각을 해서 이걸 크게 분리해달라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리가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지 1,000만 원도 하고 300건도 하려면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공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프리미엄 그 다음에 맞나? 프리미엄 빅파워 그리고 그 위에가 뭐죠? 막 뭐라고 붙지? 그게 플래티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빅파워를 다는 기준이 예전에 생각보다 되게 낮았어. 되게 낮았었는데 이게 위로 상향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플래티늄 조건이 되게 위로 가 있었는데 그걸 좀 하향 조정? 막 이렇게 하면서 밸런스를 좀 맞췄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 기억을 하고 있진 않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 이 규격이 되게 크니까 이게 그 몰에 들어오는 트래픽이나 구매되는 어떤 빈도수, 매출액에 따라 사실 이 기준도 저는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 시장에 맞게. 그래서 그거를 달성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게임하는 거잖아요. 판매자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게임의 개념인데 뭔가 이런 스킬을 내가 장착을 하려면 목표치가 되게 현실성 있어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잘 만들었을 때 하나하나 달면서 성취감이라는 게 생기고 노출도 좋아지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게임에 육성 게임을 하는데 농장이 처음에는 그냥 요만했는데 나중에 왕국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나중엔 수확을 하려면 거의 한 30분 동안 수확만 해야 되고 다시 심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 그런 것들처럼 결국엔 이것도 저는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 지수에 대한 어떤 변경 기준이 되게 현 시세에 맞아요. 그러니까 현 어떤 판매의 어떤 활동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걸 변경하면은 왜 저거 왜 변경해?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준 자체를 자꾸 변경을 해줘야 어떤 뭐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우리 정책은 이번엔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어줘야 판매자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겠죠. 그냥 이게 10년째 이러고 있으면
뭐 그냥 알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저 점수는 뭐 의미 없잖아. 이러고 하고 넘어가는 거는 그냥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 더 판매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저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마켓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넘어갑니다. 네, 11호가 랭킹 순위예요. 이것만 보면 돼요. 3일, 7일간의 판매 건수와 금액. 이건 지금도 있습니다. 평균 배송일 만족도 어쩌고 똑같아.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거 장표 퍼온 거야. 네. 네이버예요. 보면 쇼핑이죠. 보면은 검색어에 대한 연관도, 선호도, 실적, 평수, 찜수, 클릭수, 최신성. 유효타, 300타, 1000타, 만타. 우리는 뭐 최신 로직을 반영했다. 로직을 피해가는 컴퓨터다. 뭐 이상한 소리들이 많죠 요즘. 뭐 그리고 뭐 입찰을 뭐 해주는 뭐 어디 업체입니다. 뭐 월에 얼매입니다. 굉장히 유혹이 심합니다. 하지 마세요. 네. 해봤자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수를 막 작업해주겠다는 게 결국 실적을 만들어서 요거까지 해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죠? 톡톡으로 엄청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SEO 스코어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속성과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합됐던 게 이제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로직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외부에서 고객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카탈로그라고 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가격 비교요. 쉽게 얘기해서. 내 카탈로그를 좀 생성하고 싶어. 등록하면서. 생성을 해서 쇼핑에는 가격 비교를 형성해 놓고 거기에 최저가를 G마켓으로 옥션으로 11번가로 스마트 스토어로 계속 최저가의 기준으로 롤링 시키면 거기를 타고 오는 고객들이 같이 유입이 되니까 광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효과를 조금 좋게 본다라는 거야. 나중에 아까 뭐 그런 얘기 하셨죠, 저한테. 상품명이 길어지면 보기도 좀 그렇지만 이 전제를 깔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결국 다 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입, 전환, 객단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이 뒤에 있는 두 가지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고 얘도 결국은 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제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차별을 두는 게 결국엔 이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우리가 뭘로 채우고 있냐면 광고로 채우고 있다. 맞죠? 뭐 해봤자 여기서 블로그 약간 여기에 인스타 약간 유튜브 약간 인건데 뭐 이게 뭐 맞아 떨어지는 아이템이 그렇게 많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 많지 않아서 결국에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 플러스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체험단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 막 돌리고 뭐 그죠? 이런 거 수준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외부 유입을 조금 끌어당기는 건데 이거 말고 이거보단 조금 더 현실성에 가깝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오는 거는 플러스 알파가 뭐밖에 없다? 가격 비교다. 그러면 아까 3일간의 노출 점수 및 구매 뭐였죠? 구매 건수 및 뭐 판매 금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얘를 유지시키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게 꾸준하게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쟁사들끼리 결국에 100을 채워서 광고도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얘를 가지고 가격 비교를 조금 더 태워갖고 며칠만 주면 한 3일 줬다라고 칠게요. 그 3일 동안은 내가 경쟁사보다 뭐가 좋아지는 거야? 경쟁사보다 클릭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클릭수가 많으니까 전환과 객단가가 똑같다라고 쳤을 때 판매량이 당연히 내가 더 높죠. 주문 건수랑 매출액이. 그러면서 내가 상단으로 쭉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1등 정도를 찍은 것 같아. 그러면 최저가를 또 어디로 변경해 주는 거야? 뭐 옥션으로 하든 11번가 하든 뭐 인터파크 하든 그럼 뭐 본인이 알아서 뭐 오늘의 집에 하든 뭐 아무렇게나 하시는 거야. 돌려줘서 그게 또 순위가 되잖아요. 그럼 걔를 또 제외시켜. 그리고 G마켓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다시 또 G마켓 줘. 그래서 G마켓 옥션이 순위권 상단에 쫙 올라온 것 같아. 그럼 또 11번가 줘. 그럼 11번가 상단에 올라간 것 같아. 그럼 인터파크 줘. 네, 보통 그렇게 가기가 힘들죠. 네, 그거 가는 게 힘듭니다. 관리하려면 아주 죽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메인으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매출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사이트의 어떤 기준을 보면 거의 3개를 넘어갈 수가 없죠.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한두 개, 뭐 두세 개, 많으면 3개, 한 상품 코드 기준으로 그렇게밖에 성장을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묶이려면 최초 등록 시에 썸네일 이미지 그 상품 이미지요. 정사각형, 그 상품명, 앞머리, 두머리, 세머리, 3음절까지를 동일하게 맞춰라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이게 맞으면
최초의 인기 원부화가 적용되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비교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격 비교가 생성됩니다. 자동 생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밑에 있는 조건입니다. 최저가 기준의 상품의 기준으로 가격 비교 명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묶인 상품이 이제 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불가하진 않죠. 근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불가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묶어서 팔 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비교 우선 노출의 어떤 검색 결과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최초에 묶어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팔아도 상관없죠. 그리고 묶일 때 기준이 조금 더 상품명이 깔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상품명을 그 패턴에 잘 맞춰놓은 사이트를 최저가를 기준으로 묶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차등을 좀 둬야 된다는 거, 최초에는. 그 이후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최초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묶이는 것 자체의 기준을 잘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묶이면 그 이후에 스펙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하면은 밑에 이제 상품 속성들이 훅 하고 달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어디로 줄 거냐, 어디로 줄 거냐, 어디로 줄 거냐, 어디로 줄 거냐, 어디로 줄 거냐에 따라서 이동의 경로가 달라지고, 나는 그 사이트에서 플러스 알파의 트래픽을 형성시킬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1.0과 2.0 상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느 쪽으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노출의 기준이 동일해졌죠. 동일해졌고 가중치에 대한 개념도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옵션을 설정해서 판매를 할 거야, 아니면은 그냥 단품으로 다 등록을 해놓고 그룹을 생성해서 팔 거야 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번외로 물류를 넣어놓고 팔 거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고, 그러면 내가 3단, 5단, 깊이의 중요성, DIY 제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에 3단과 5단 그리고 이 서랍장의 깊이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의 옵션을 주면서 판매하고 싶은데, 고객이 이렇게 2.0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 상품 갔다가 저 상품 갔어, 둘 다 잘 나가, 다행이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처져. 그러면 이게 뭔가 분산이 되기도 했는데 처지기도 하니까 뭔가 한 개 아이템을 노출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내가 묶어갖고 팔까?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묶어갖고 파니까 사람 들어와서 쇼핑하기 좀 더 편해진다는 거예요. 3단과 5단을 같이 쇼핑하면서 내 그 집에 맞게, 그리고 내 색상에 맞게 이렇게 뭔가 DP를 할 수 있는 어떤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1.0으로 갈까 아니면 2.0으로 갈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배송비가 또 막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역별 배송비를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송 설정은 어디가 좀 더 유리할까? 좀 더 쉬울까? 고객이 구매하는데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딱 모르겠다 하면 착불로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표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는 부합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데,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다고 했었던 여행용 파우치 쪽에 있었던 판매자, 유니온탑 판매자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저 판매자는 약간 이제 뒤에 들어온 판매자고, 원래는 다른 판매자 5글자 판매자가 있었어요. 그 판매자가 저런 식으로 이제 팔았죠. 썸네일만 봐도 보스턴백부터 해갖고 여행용 파우치, 세면백, 저울, 목베개, 뭐 캐리어 커버부터 해갖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걸 한 대 모아놓고 파니까 한 명의 고객이 들어와서 4-5개, 뭐 8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고 팔리는 게 보이니까 얼마 이상 사면 무료 배송,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개념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스키니, 일자, 찌청, 팔부, 구부, 롤업, 와이드 등등등이 막 있어. 그러면 내가 청바지를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카테고리가 뭔가 하나로 통합된 기준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일자, 청바지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이게 이제 카테고리 기준이니까. 이렇게 찍 검색을 해서 내려갔고, 주목할 만한 상품이 이거죠. 이렇게 클릭했더니 여기 보니까 이래 나눠놨죠. 부츠컷, 와이드 핏, 스키니, 슬림, 스트레이트 핏. 근데 일자가 없어. 그러니까 일자를 넣은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나와야 되니까. 뭐 더 넣을 수 있겠죠. 본인 상품 구성에 따라서. 이쪽으로 등록하고 저쪽으로 등록했을 때 노출의 기준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일자 청바지를 했을 때 클릭해보고, 방금 나왔던 사람은 스트레이트 핏, 여기 스트레이트 핏, 아래쪽에 또 내려가니까
스트레이트 핏. 아, 스트레이트군요. 네. 이게 일자라고 이야기하나 봐요. 스트레이트 핏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래쪽에 더 내려서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는 안 나와? 라고 했을 때 뭐 안 나오네요. 이쪽에다 이제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스키니 슬림 핏도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섞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등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쪽에 등록해놓고 일자를 해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스트레이트 핏 등록해놓고 일자를 넣어놔도 그냥 나오는 거고, 그죠? 여기 일자 있으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 카테고리가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거야? 아니면 나는 그 지금 선호도는 어느 쪽 카테고리야? 등등등을 조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쪽 카테고리에 등록하면서 상품명의 파생을 조금 더 넓혀볼까? 그리고 상품 구성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고객의 불특정 다수가 청바지라고 치고 들어왔을 때 쇼핑에 어떤 충족을 해준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청바지 사러 갔잖아요. 뭐 어디로 갈래요? 청바지 사러 뭐 케빈 클라인? 뭐 게스? 뭐 일반적인 리바이스? 또 뭐가 있죠? 리? 네. 그쪽으로 이제 막 갔어. 청바지가 있잖아요. 청바지 종류가 되게 많잖아. 근데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뭐 리 일자 청바지 뭐 리 부츠컷 이러면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거기에 청바지가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갔다가 어떤 게 좀 괜찮지? 라고 하면서 뭐 찌청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워싱이 돼 있는 바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주름이 좀 잡혀 있나? 뭐 좀 오염물이 묻은 걸 좀 살까? 밑 위가 긴 거야? 짧은 거야? 그리고 총 기장이 뭐 접어서 입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롤업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펼쳐서 입을 거야? 등등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들어와서 뭔가를 쇼핑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충족을 줘야 돼. 그러면 이 상품은 2.0이 맞냐? 1.0이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한 명의 고객이 들어와서 하나씩 구매를 시키면 이게 뭔가 2.0 같은 게 분산이 너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모아갖고 집중력을 가지려면 1.0이 낫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이제 판매할 때 오프라인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 핸드폰 케이스를 내가 살 거야. 매장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어. 근데 인터넷에 와서 내가 이 지마켓 옵션에서 쇼핑을 하려고 하니까 2.0으로 뭔가 해놓고 다 단품으로 등록돼 있어. 보기가 너무 힘들어. 어느 게 더 보기가 좋냐, 쇼핑하기 좋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차이거든요. 당연히 모아놓고 보여주는 게 더 쇼핑에 충족을 주겠죠. 기종도 되게 여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 케이스 같은 카테고리에 가도 2.0보다 1.0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노출의 이제 기준을 내가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 집중력과 분산, 요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계망, 세망, 그물망, 땅망, 닭장, 꽁망, 울타리망, 능형망, 철망, 이제 기르는 가축의 부리의 두께와 나갈 수 있는 이제 크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에 대한 어떤 경계를 하기 위해서도 이 망들이 필요한데, 이 망이 이제 50원짜리 동전 크기냐, 구멍이 500원짜리냐에 따라서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그냥 이미지로 설명하기도 힘든데, 이걸 가지고 2.0으로 또 막 이렇게 다 나열을 해놓으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대 뭉쳐갖고 이것도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카테고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기가 없는 카테고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흔하게 사지 않아. 직접 구매는 되는데 이것까지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사러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일단은 들어와서 뭔가 되게 많은 트래픽이 발생되지 않는 카테고리니까 노출의 기준이 애매해. 그러니까 그냥 양계망, 세망, 그물망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망자만 들어가면 다 나와요. 네. 알아서 카테고리 등록해놓고 이렇게 해갖고 뭐 기타 철물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노출이 되는 형태. 쇼파, 커버, 유니크한 상품을 찝어낼 수 있을까? 이것도 힘들죠. 그죠? 단품으로 표현되는 건 뒤에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뭐 한 명이 들어와서 한 100개, 200개씩 사는 상품들인데 요 딱 들어와서 이제 파티 용품에 세팅을 쫙 하려면 깔맞춤을 해야 되잖아요. 디자인 맞춤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보여준다고 죽어납니다. 네, 죽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뭉쳐져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보면은 요게 이제 스텐 봉이라고 이제 차단봉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죠. 왜냐면 사람들이 가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놓고 해서 길을 이렇게 막 만들어요. 업체마다 시키는 게 수량이 다 달라. 길이도 다 달라. 근데 이걸 2.0으로 팔 수 있다고?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죠? 그러면 전화가 와요. 저는 이거 구매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옵션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게끔 뭔가 세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
요거는 이제 실외에다 분리수거함을 만드는 거다. 빌라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합니다. 이제 아파트 같은 단지에서도 가끔 이제 구매가 일어나요. 그럼 이걸 막 보내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수거함이 나갈 것 같지만 그것도 많이 나가죠. 그것도 많이 나가지만 이런 것도 실외용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철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개를 원하는 사람, 두 개를 원하는 사람, 세 개를 원하는 사람, 네 개를 원하는 사람, 이게 다 달라요. 이거를 규격화시켜서 또 2.0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그룹을 짜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1.0으로 등록을 해놓고 선택을 조금 폭넓게 해주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뭘 많이 사지? 해서 규격화 시킬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딱 맞지 않으면 저 앞에 표기하는 게 달라지니까, 크기가 달라지니까 에러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은 텍스트형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 가전 쪽이나 이런 소형 가전 쪽으로 오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2개씩 3개씩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단품으로 등록해야 되죠. 그죠? 단품으로 등록해 놓고 2.0으로 등록해 놓으면 괜찮아요. 네. 뭐 착착하고 뭐 어차피 하나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 상품과 별개 어떤 뭐 비슷한 무언가를 팔아야 돼 라고 하면 이 기종과 저 기종은 완전히 뭐 다른 브랜드야. 뭐 옛날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이런 레이저 제목이라고 한다면 이 제목인데 저거는 라피타 제품이 이건 브라운 제품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놓고 팔려면 앞머리에다가 라피타 브라운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리를 시켜놓고 어차피 고객이 한 명이 들어와서 하나씩 하니까 분리를 이렇게 해놓고 그룹을 짜놓으면 사람들이 이것도 사고 그 다음에 이게 좋으면 이것도 사겠죠. 그래서 판매량이 올라와서 3일간의 입금 자수 및 금액이 잘 올라오면 포커스를 달아줬을 때 라피타도 상위 노출, 브라운도 상위 노출.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되게 여러 가지의 어떤 브랜드를 쫙 세팅을 해놓고 파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네,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정적으로 이런 상품들은 그 1.0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 상품 등록을 이제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올리기인데 관점이에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장표에 떠 있는 것보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고객이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 전제 조건은 시작으로 해서 구매 패턴이 나오는 걸 보고 조금 더 쇼핑하기 쉬운 판매의 등록 방식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그 등록으로 일반 상품을 시작했을 때 이제 CPC 광고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고객을 끌어당겨 보는 거예요. 끌어당겨 보면 고정적으로 몇 클릭을 받았을 때 광고비 얼마 지출됐을 때 나오는 전환 퍼센테이지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키워드부터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이제 고정적인 뭔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일반 상품에 있었던 상품을 어디로 이동시켜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광고는 이미 집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순위적으로 되게 좋아진 거죠. 그러면 노출 구자가 1페이지에 원래 내가 광고 한 구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포커스 프리미엄 때문에 두 구자가 생성되죠. 모바일로 봤을 때, PC로 봤을 때 총 두 구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두 개였던 게 네 개가 됐으니까 고객의 인입이 더 발생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더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순위가 막 변동이 되기 시작해. 여기에서 이제 하나쯤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경쟁 사건을 보셔도 되는 것도 맞지만 뭐 내 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상품 코드에 링크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적어놔. 그 다음에 하루하루 구매 숫자를 이렇게 누적시켜 보는 거죠. 하루하루 구매 숫자를 그냥 표기하는 거야. 표기 하다 해놓고 이거에서 요거 450에서 425를 빼면 1판매량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가 이렇게 팔리는구나. 이 정도 팔았을 때 지금 현재 내 순위는 몇 등이지? 이런 거 파악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많이 잡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 처음에 시작할 때 0이었어. 2개 팔렸고 뭐 예를 들어 3개 팔렸고 2개 팔렸고 하나 팔렸고 3개 팔렸어.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이게 줄어들진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또 2개 팔렸고 뭐 3개 팔렸고 그 다음에 2개 팔렸고 1개 팔렸고 3개 팔렸어. 그러면은 내가 뭐 하루 기준에 평균 2.2개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내가 2개 이렇게 팔았어. 몇 등까지 올라갔을까? 그걸 봐야 돼요. 꼭.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갖고 3일 누적했더니 지금 7개 나갔죠? 그쵸? 요 구간대 몇 위인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2개가 빠지고 2개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수량이 좀 줄었잖아요. 이땐 또 내가 몇 등이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게 14, 21 뭐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여기서 판매량이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이때는 또 몇 등에 있지를 보셔야 돼요. 이 몇 등에 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개를 팔았을 때 몇 순위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러면 그냥 이거는 가격 비교를 태우지 않아도 내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뭐 내가 1등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싶어라고 하면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지만, 아까 이거 가격 비교 얘기해요.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마켓 그냥 트래픽으로만 팔아도 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안 태우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 해도 이게 뭔가 위로 많이 못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가격 비교를 좀 태워갖고 위로 좀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목표 이렇게 한 12개 정도를 이틀 합쳐서 평균 판매량이 6개까지 올라와야 상위권에, 완전 상위권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가격을 탁 태워놓고 상위권에 올라가면 3일 동안 다른 쪽에다가 좀 주던가 아니면 여기를 유지시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 막 바뀐다는 거야. 판매라는 게 그냥 느낌상으로 몇 개를 팔았으니까 이 정도 원래 팔던 거보다 수량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거 유지하면 알아서 상위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개를 팔았을 때 몇 등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조금 더 힘을 주고 해서 순위권을 만들면서 이거를 이런 트래픽을 좀 만들어내야지 라고 하는 전략이 세워져야 돼요. 그거를 한 달을 운영해보고 한 10일 정도는 어디 사이트에 이걸 줘야 되고, 한 3일 정도 5일 정도는 이 사이트는 이 정도만 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날짜는 이 사이트 그냥 몰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걸 그냥 순차적으로 반복시켜주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혹은 뭐 스마일 배송을 내가 이용을 한다. 뭐 스마일 배송 구자에도 나오고 뭐 하지만 이걸로 광고하긴 좀 그래. 왜냐면 이용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광고를 안 하면서 포커스만 달아놓고 스마일 배송에 들어가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할 건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스마일 배송 상품을 그냥 가격표에 태워갖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판매량을 계속 회전율을 올리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또 가져가셔도 되고, 후에 내가 뭔가 되게 성장한 판매자가 됐어. 행사를 해야 돼. 행사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뭔가 MD와의 친분도 생기려면 이 행사의 어떤 결과값이 좋아야 돼. 그러면 최저가를 주실 때 일부러 세팅을 그 가격 비교에 최저가로 딱 맞춰주는 거지. 그러면 G마켓 메인 구자에도 나갔지만 가격 비교에도 최저가이기 때문에 행사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이런 식의 행위. 요거를 이제 순환 이렇게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위권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보셨던 요 장표요. 요 장표를 요 장표를 기준으로 일단은 등록, 그리고 판매량을 어느 정도 만들면 일정 주문 건수가 나왔다 했을 때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 그리고 순위 확인.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상시적인 클릭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는 결국 판매자가 이런 구조를 짜는 거예요. 내가 등록해 놓고 검색 선호도 만들어 놓고 상품이랑 이제 키워드요 만들어 놓고 그게 크롤링 돼서 나가면 가격 비교라는 게 생성이 되죠. 이 한 굴레를 고객이 도는 거예요. 이걸 막 돌아다녀. 이런 식으로 내가 해놓고 세팅 다 해놓고 검색시키고 광고 행사하고 가격 비교 생성해놓고 이미지랑 게시글로 고객을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게 생성이 되면 고객이 돈다고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 만들어 놓고 검색어 만들어 놓고 크롤링 되면 가격 비교 생성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게 판매자가 세팅해 놓으면 고객이 이렇게 돈다고요. 검색도 하고 광고도 보고 행사도 보고 가격 비교도 보고 이미지나 게시글도 보고. 그래서 이게 순환이 쭉 되기 시작하면 이제 고정적인 트래픽, 고정 전환, 고정 객단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광고가 세팅이 완벽하게 되면 들어오는 고객이 고정적이고 전환도 고정적이고 객단가도 고정적이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이익이 월 기준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경쟁사랑 경쟁한다라고 하는 건 그 수치를 가지고 어떤 수치를 내가 조정을 했을 때 조금 더 내 판매에 이 사이트에서는, 이 사이트 전제를 깔게요. 이 사이트에서는 내가 판매의 어떤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까? 유입을 만들어야 되느냐, 전환을 만들어야 되느냐, 객단가를 손대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내가 해야 되느냐,
내가 마케팅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이 사이트에 트래픽이 적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사이트엔 트래픽이 많아서 그냥 굳이 내가 별도의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템마다 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규격화시켜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없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땐 대부분 모든 고객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조를 내가 잘 만들어 놨을 때 결과적으로 별도의 마케팅을 하면 살이 붙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승산이 없다라고 해서 별도의 마케팅을 하면 과연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건 조금 힘든 일입니다. 오래 걸려요. 되게 오래 걸려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게 유리하죠. 그게 신규 판매자는 그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고,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중개형 사이트를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고 노출할 구조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삼성전자 뭘 만들어 놓고 그 상품들을 마케팅을 하려면 생소하니까, 고객이 생소해 하니까 힘든 거예요. 결국 고객이 그 가격을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머리를 엄청 잘 굴린 거죠.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쇼핑의 고객의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었던 플랫폼들이 좋으니까, 고객이 쇼핑하기 좋으니까 갔다가 이제 선호도가 바뀌고, 지금은 이런 식의 어떤 물류를 되게 이제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또 그쪽으로 이제 막 몰려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에 발맞춰서 내가 이 상품을 물류에 맡길 거냐,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 구성을 더 많이 짜갖고 할 거냐, 등록의 방식을 바꿔줄 거냐, 선호도를 어느 쪽에 또 맞출 거냐라고 하는 키워드를, 그럼 내가 뭘 쓸 거냐, 그럼 내 광고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그냥 한 뭉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판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광고하는데 물건이 안 나가요, 이렇게 돼요.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고객이 이용을 할 때 왜 그런 식의 쇼핑을 할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를 안 깔아놓고 그냥 광고했는데 물건이 안 나간대. 그게 지금 희한합니다. 네. 그래서 배우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판매에 적용을 시키고, 그 판매가 그걸 기반으로 잘 컸을 때 행사도 잡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영상은 소개시켜드리니까 그룹 생성은 저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좀 남겨주세요. 저는 퀴즈를 만들고 있겠습니다. 퀴즈를 공지할 뻔했네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계속 남겨주세요. 아이고. 네. 질문은 만들었는데, 자, 읽어보죠. 긴급 패밀리 배송 지원 오래되면 스토어 노출 잘 안 될 수도 있나요? 그 지마켓 옵션은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배송 지원의 정책보다는 그렇게 막 타이트하지 않아요. 타이트하지 않은데, 대신에 그런 조건은 있어요.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상품이 노출 중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아이 삭제까지는 안 가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긴급 메시지가 미친 듯이 쌓이실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상품은 시간이 되면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건 맞겠죠. 근데 엄청 타이트하게 한 3일 동안 뭔가 못했어, 뭐 큰 문제가 됐겠죠.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이유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한 3일 정도는 제가 경험한 거 기준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면은 욕을 먹죠.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한 건인데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그건 뭐 취소시키면 되고. 그래서 배송 예정일이라는 게 있죠.
보통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정도 뒤로 밀 수 있거든요. G마켓 옥션은요 엄청 뒤로 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발송 예정일을 뒤로 밀어두시면 지금 질문하신 함정에 빠지지는 않겠죠. 언제 다시 방송한다고 하셨죠? 중간에 드린 이해가 쉽게 다시 보게 됩니다. 내일 저녁 7시쯤에 업로드가 다시 될 거고요. 목요일 날은 이 주제가 아니라 그 다른 주제 운영관리로 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존네마켓님이 제 발음이 너무 셌죠? 죄송해요. 영혼 없이 존네마켓님이 네. 저는 생소한 제품을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는 제품이면 광고를 했을 때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지만 생소하고 모르는 제품을 광고에 올려서 구매 전환이 이어지게 할 수 있고 생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명을 짤 때 그거 있잖아요. 조회수 기반으로 상품명을 짜잖아요. 그죠? 그 상품을 찾는 양인 거거든요. 그 양이 적은데 내가 상품을 올려놓고 광고한다 한들 사람들이 그거를 검색하지 않는데 노출을 보여준다 한들 그걸 사겠냐라는 거지. 없으니까 안 사는 거야.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 마케팅 하려면 오히려 광고에 쏟는 비용보다는 사람들이 찾을 만한 키워드에 같이 노출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연관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는 게 맞고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체험단을 돌리는 게 맞고요. 뭐 파워블로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런 글들과 이미지를 내가 서술했잖아요. 누군가는 했잖아. 블로그나 카페에 했잖아. 그걸 영상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유튜브예요. 결국 영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서 이미지로 설명하는 게 상세 페이지인 거고.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거야. 보는 디바이스에 따라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 마케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매체 마케팅.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 1.0은 2.0에 비해 노출에 불이익이 있진 않나요? 9버전이라서요. 그게 없어졌어요. 테니 세상에. 사라졌다고. 정책 변경됐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엔 품질 지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2.0이 위로 나왔는데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거. 교육해주신 데는 관계없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다. 블리츠님이 옥션 베스트 카테고리의 맨 우측 찬스 아이템 4개의 구제가 있습니다. 해당 광고 낙찰 금액 1등이 17만 3천원, 2등이 17만 2천원, 문제는 3등이 37,900원, 4등이 37,800원입니다. 3, 4등과 13만원 이상 광고비를 높게 낙찰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2등 한 사람이 최고가 자동 입찰을 17만 2,800원을 해놨을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1등이 그거를 더 위에 상회하는, 쉽게 설명할게요. 17만원을 최고가 자동 입찰을 해놨는데 이게 싫어서 1등이 2등 1등 자리를 뺏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애가 얘를 빼앗기 위해서 최고가 자동 입찰을 18만원 걸어놓은 거야. 그러면 얘가 17만원의 낙찰 금액이 이제 입찰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자동 입찰을 그렇게 하면서 낙찰될 때 밑에 이 셈 사명은 최고가 자동 입찰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냥 1순위 경쟁 이렇게만 해놓은 거거든요. 얘네들 두 명은 자동 입찰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17만원에 도달하면 이거보다 상회하면 그 밑으로 오면 얘를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꼴보기 싫으니까 이 다른 경쟁사가 18만원 걸어놓은 거야. 그럼 얘는 17만원에 낙찰되고 얘는 17만 1,000원에 낙찰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 경쟁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냐면 뭐 둘이 막 싸워갖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순위 낙찰로는 저 금액의 갭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둘이 뭘 한 거냐면 그냥 미친 듯이 싸운 겁니다. 미친 듯이 싸운 거예요. 네. 경쟁 맞아요. 해피플러스 님 말이.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하는 경우에는 가격으로는 경쟁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광고밖에 방법 없나요?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 나는 국내산을 파는데 누군가는 중국산을 사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의 컨설팅은 진짜 많이 했죠. 소화기도 중국산 소화기가 있고 국내산 소화기가 있어요. 예전 버전은 중국산 소화기를 엄청 좋아해서 싸니까. 근데 워낙에 불량품이 많으니까 지금은 국산을 더 좋아해요. 이거는 흐름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변경되지 않으면 중국산이 잘 나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나는 계속 국산을 팔기 때문에 중국산을 배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같이 넣어놓고 팔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국산의 강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거 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는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을 사러 들어왔을 때 아무 개념이 없는데 얘한테 들어가면 중국산이 보이는 거고 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국산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비싸고 얘는 싸, 중국산 싸. 그럼 가격이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 100이라고 봤을 때 가격이 싼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아니면 국산이면서 안정적이면서 뭔가 AS도 잘 되고 뭔가 그래도 가격이 조금 위지만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를 놓고 봤을 때 100이라고 치면 내가 두 개를 다 먹으려면 중국산, 국산을 내가 같이 지켜받는 게 맞고요. 그건 정답인 거고. 근데 내가 이거를 탈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냥 국산으로 해서 그 고객층만 보는 거지. 메인 키워드에 대신에 광고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싸우다가 힘드니까. 예. 근데 내가 그 광고 금액 대비 이익은 그래도 나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국산을 계속해서 밀어붙이지만 중국산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강점이 있나? 그걸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뭘 파지는 잘 모르겠어서 으뜸지기님.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광고밖에 답이 없나요가 아니라 결국에는 선호도 차이예요. 고객이 들어와서 굳이 이건 국산 사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면 이제 네, 으뜸지기님도 중국산 포함해갖고 그냥 같이 팔아야죠.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잘 나가지. 그러면 으뜸지기님이 1등이 되겠죠. 그 사람들보다. 왜냐면 중국산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산 살 거고 국산 좋아하는 사람은 국산 거 살 거니까. 그럼 쟤네들은 중국 거만 파니까 결국 우린 똑같잖아. 근데 내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붙은가? 국산이 붙은 거죠. 그럼 내가 이기겠죠. 뭐가 많으니까? 주문 건수와 매출액이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전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니까,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레인블리치님 1등, 2등 분들을 쭉 지켜봤는데 몇 개월 이상 계속 이 가격을 고수하시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등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예전부터 광고에 도를 지나친 형태가 많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핫팩을 팔 때 1등 광고 그 입찰 금액이 제 기억으로 48,000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50만 5천원인가? 50만 1,000원이었나? 50만 1,000원. 2등이. 1등이 50만 2천원. 이게 며칠 가나 보자라고 했는데 한 3일 가니까 다 떨어져 나와요. 네. 모르고 설정하는 건지 뭐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면 저는 전화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광고 집행자분 통할 수 있나요? 라고 한 다음에 혹시 이게 지금 평균으로 3등은 37,000원 나가고 있는데 현재 한 17만원씩 광고비 나가고 계시는 거 아시냐? 모르는 사람 거의 태반. 그리고 네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데 뭔 상관이시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소수 뭐 이렇게 있어요. 뭐 뭔 상관이냐고 하는데 뭐 굳이 그 생각까지 이유까지 제가 알려고 하진 않죠. 네.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고 궁금하면 뭐 좀 하다 보면 떨어 나가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해야 또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저 금액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블리치님이 37,900원에 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도 17만 원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17만 원에서 37,000원 800원을 빼보세요. 차익이 발생되겠죠? 그 금액으로 다른 쪽에 조금 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 금액이면. 그 금액이면 다르게 해소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뭐 스마일 배송 이용료를 내버린다든가 차라리 매일매일 저 정도 금액이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스마일 배송의 노출 구자가 메인 키워드에 생길 거고 그걸로 기획전하고 그렇게 해갖고 순환을 시키면 그 비용을 투자하느니 이게 더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겠죠. 그죠? 5%를 넘잖아요. 보통은 저 정도 금액이면. 퀴즈 나갑니다. 고객만족 우수 판매자는 조건을 달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월 기준 1,000만원 이상의 매출과 몇 건의 배송수를 맞춰야 할까요? 몇 건? 1번 100건, 2번 200건, 3등 300건, 4번 한 개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표현됩니다. 번호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번호. 퀴즈입니다. 네. 상당히 똑똑하네요. 다들. 시냅스님, 네. 4번 나왔죠. 그죠? 저분은 똑똑하신 분입니다. 네. 고인물이에요. 일부러 4번 찍으셨죠. 정케이님 또 이분들은 저의 성격을 아는 거죠. 네.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지마켓은 그리고라 그랬잖아요. 으뜸지기님. 옥션이 또는이었죠? 옥션은 5R,
G마켓은 그리고 and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시죠. 레인블리츠님이 두 가지의 충족을 맞추셨네요. 3번 정답도 맞히고 푸념도 네, 매출도는 300건 아닌가요? 아, 망가타는 4번이죠. 네, 망가타는 4번이죠. 라고 한 개로 나갔으면 좋겠다. 네, 갈망입니다. 이렇게 300건이죠. 300건. 3번입니다. 정답. 레인블리츠님 하나 드리고 다음에 기기공님 하나 드리고요. 맞아요? 기기공님? 오늘 1000배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다음에 오면 드리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나요? 마지막 퀴즈. 네, 마지막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딱 한 분 드립니다. 3 하면 생각나는 것은 주관식입니다. 넌센스. 3 하면 생각나는 것은 네, 정답을 잘 알아주세요. 저를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3 하면 생각나는 것은 네, 3 하면 생각나는 거 에이 내가 설마 또 동일한 그걸 내려고 함시세끼 김덕실 씨는 왜 제가 생각나요? 3 하면 왜 제가 생각나죠? 혹시 입술 때문에? 3이에요? 뭐예요? 3 하면 생각나는 거 아이 해야지. 센스 있는 사람 내가 보겠어요. 3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아 진짜로 내가 좀 시간 드릴게요. 힌트 드려요. 힌트는 우리가 100명을 목표로 한 날이죠. 네. 3시라뇨. 네. 아, 네. 정답입니다. 쉬넵스님. 네. 됐어요. 네. 6월 30일 농민봉기의 날 100명을 넘겨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마지막은 네, 호객행위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실력방송으로 상당히 3시 20분까지 했습니다. 왜냐? 6월 30일 촛불을 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넘겨보는 거 열심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네스님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안 드려도 되죠?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시네스님 안 드려도 되잖아요. 솔직히 안 드려도 되죠? 아, 오케이. 유영규님 드리겠습니다. 유영규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에 2배로 네, 드릴게요. 아이, 잘 버시는 분들은 안 드려도 돼요. 3만 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다 성장을 해서 100명을 넘기는 걸로 무조건 결론은 100명입니다. 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 맞죠? 네,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